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일 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이용 경력이 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남편 만나서 연애도 했고 결혼 생활도 했었지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았지만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내게 사치였고 철들면서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네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이었는데 식당 사장님은 어린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요. 덕분에 그 식당에서 저는 오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잡일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의외로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더군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일 하면서 저는 어느새 20대가 되었지요. 성인이 되면서 정식으로 식당 직원이 된 저는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생활도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지요. 그러다 보니 제 삶에도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며 빨리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하더군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예전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게 접근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남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더군요. 내 처지에 연애를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하루는 식당 일이 쉬는 날이어서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튀어나온 돌을 못 보고 저는 그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무릎이 다 까진 채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멋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자가 절 발견하고 도움을 주더군요. 그 남자는 가방을 뒤져 반창고와 소독약을 꺼내더니 제 무릎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전거 타다 보면 흔히들 다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반창고랑 연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길을 떠나더군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만날 순 없겠지만 저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식당에 그 남자가 밥을 먹으러 왔더군요. 저는 그 남자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한눈에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밥이나 먹을까 하며 들렀는데 여기서 일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 말대로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지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얼마 후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본 순간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알아본 거라고 했습니다. 짧은 인연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니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남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중졸에 집안도 가난한 제가 그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사귀기로 한 날 제 처지에 대해서 모두 말을 했었는데 그 남자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학력이니 재산이니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야.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윤지 씨 요리 잘하잖아. 사람이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저를 배려해서 하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고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생활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만 살아와서 그런지 내게는 과분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작은 방에 있는 컴퓨터 켜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하나만 보내줘. 내 이메일 주소 알지? 라고 하더군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서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요. 심지어 컴퓨터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요? 설명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내 말에 남편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한참 씨름을 한 끝에 겨우 컴퓨터는 켤 수 있었는데 파일이며 이메일이며 그런 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지친 남편은 당신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라며 화를 내더군요. 결국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볼일만 보고 다시 나가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 깨졌다고 하더군요. 나 이번에 진급 못하면 전부 당신 탓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잘 웃지도 않고 항상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절 무시하는 행동을 하더군요. 같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당신 저게 무슨 소린지는 알고 보는 거야?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드라마나 봐. 라고 하더군요. 어쩌다가 뭘 물어보기라도 하면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뭐하러 물어보냐며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집안에서 남편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무슨 말만 하면 무식하다며 핀잔을 주니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가 두부가 떨어져서 집 근처 가게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골목길 끝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남편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랑 진하게 키스를 하고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두부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내 남편이 맞더군요.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그 두 사람한테 다가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를 본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면서 젠장 재수 온 붙었네. 자기야 오늘은 그냥 가.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뒤돌아서더군요. 늘씬한 몸매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한눈에 봐도 지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앞치마를 두르고 두부를 사러 갔다 온 내 모습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더군요.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솔직히 말할게. 나 저 여자랑 사랑하는 사이야. 사귄 지도 오래됐고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라고.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말 갑자기 생각한 거 아니야. 솔직히 오래전부터 그 생각했었어. 당신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못 배웠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로 당신이 무식할 줄은 몰랐거든.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당신이랑은 도저히 계속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도 충격인데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혼 서류는 남편이 전부 준비해 두었고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합의 이혼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저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저는 위자료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는 왜 그렇게 복잡한지 서류를 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리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혼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 몸이 버티지 못한 거지요. 저는 할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했지만 결국 할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몇 날 며칠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한동안은 정말 폐인처럼 지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두부 요리 전문점에서 주방 일을 하게 되었지요.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식당이라서 단골도 많고 사람들에게 평가도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경력도 인정을 받아서 바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요. 몇 년 쉬었다고는 하지만 오래 해오던 일이라서 식당 일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냈네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전 남편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잊고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몸이 바쁘고 피곤해지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홀로 나가 보았지요. 그 손님들은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부부라고 했습니다. 가서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고맙다는 말 전하려고 불렀어요. 실례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이라고 하더니 말투도 점잖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감사합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교수님 부부는 음식에 깊이가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여서 깜짝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팁을 두둑히 주셨습니다. 식당 일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저는 몸둘 바를 몰랐네요. 그 부부는 그 후에도 종종 식당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많이 해주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부부가 따로 예약을 하고 싶다며 문의를 하더군요.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며 그날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사위 될 사람한테 우리가 밥 한번 사주기로 했어요. 내가 여기 음식 맛있다고 자랑을 잔뜩 해두었으니까 그날은 신경 좀 써줘요. 그 말에 저는 걱정 마시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교수님이 예약한 그날이 되었죠. 교수님 부부가 먼저 식당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딸이랑 예비 사위는 조금 있다가 온다고 말을 하더군요. 주방 일이 잠깐 한가해진 틈을 타서 저는 교수님 부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녀 한 쌍이 들어오더군요. 그들을 보고 교수님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딸이랑 예비 사위가 왔나 보다 생각하며 저도 고개를 돌려 어서 오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제가 골목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전남편이랑 진하게 키스를 하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사라진 바로 그 여자였죠. 저는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편도 저를 알아보고 당황해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교수님 딸이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자기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전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본 눈치였고 저도 괜히 복잡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었네요. 그러면서 슬쩍 전남편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더군요.
잠시 후 음식이 모두 나가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식당 뒤편으로 나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교수님 딸이 저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민수 씨 전 와이프 맞죠? 그때 골목길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랬구나. 그 말에 저는 네, 맞아요. 제가 그 인간 전 와이프예요. 이제 기억이 나셨나 보네요. 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때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배운 여자라고는 들었는데 겨우 식당 일이나 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이러니 민수 씨가 못 견디고 이혼을 했지. 라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그쪽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민수 씨 아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 대답하고 가. 라며 내 어깨를 잡아 끌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교수님 사모님이 보게 되었고 놀란 목소리로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라고 묻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인연이 갑자기 내게 시비를 걸더라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난리야. 라며 억울한 척을 하더군요. 사모님은 딸아이 말이 사실이냐며 내게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부 말해버리기로 작정했었지요. 사모님, 사실은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내 말을 가로막고 이 미친년이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꾸야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전 남편이랑 교수님도 그곳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는 더욱 화가 나더군요. 따지고 보면 저 인간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교수님 따님 되시는 분이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뻔히 알고도 둘이 놀아놨다고요. 내 말에 교수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자네 저 말이 사실인가? 라며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서류 떼보면 다 나올 거예요. 내 말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고만 있던 교수님 딸이 갑자기 내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무식해서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지금 어디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너 이거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러자 교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윤지 씨한테 사과하지 못해?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만약 윤지 씨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자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교수님의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교수님 딸은 상황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자 분에 못 이겨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철없는 아이 같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 씨 말이 맞더군요. 서류를 떼보니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두 아이의 말만 믿고 깜빡 속았네요. 늦었지만 딸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운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전했지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내가 도와줄 테니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세요.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염치 없는 말이지만 그걸로 용서해 주세요. 교수님 덕분에 저는 뒤늦게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남편과 교수님 딸의 결혼도 무산이 되었지요. 그 여자는 크게 혼이 나고 외국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는 통장에 잘 넣어두었지요. 따로 쓸 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 하면서 틈틈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지요.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책은 볼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별로 어려운 것도 없더군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검정고시도 보고 방송통신대학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들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었네요. 모두들 격려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